저는 오늘 특별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미 기존의 이 정말 거대한 도시로서의 서울이 갖고 있는 장점들, 기존의 정책들, 많은 것들이 저는 그대로 추진돼야 된다고 하지만 저는 하나의 대안적 시스템으로서의 저는 마을 공동체, 지역 공동체를 특별히 강조드리고자 합니다. 저는 어릴 때 시골에서 자랐습니다. 아주 가난한 마을이었습니다. 그렇지만 아무도 굶어 죽는 사람 없었습니다. 길 가는 나그네 저희 집 사랑방에 자고 갔습니다. 아이 하나를 온 동네 어른들이 다 보살피고 다 키워냈습니다. 저는 친구 집에 가서 잠도 자고 밥도 얻어 먹었습니다. 지금 저는 서울 시민의 문제는 우리가 과거보다 몇십 배, 몇백 배 잘 살게 됐지만 여러분 행복하십니까? 대답해 보세요. 네. 삶이 너무나 팍팍하고 벼랑 끝에 몰리는 것은 이런 좋은 관계가 단절됐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. 저는 관계의 복원, 공동체의 복원을 통해서 사실은 지금 숫자로 나열하는 이 복지, 이런 것을 넘어서서 정말로 안전한 도시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저는 이미 서울에서도 많은 공동체들을 제가 방문해 본 적이 있습니다. 성미산 공동체 여러분 아마 많이 아실 겁니다. 제가 가보니까요, 거기 마을 카페가 있어요. 그 마을 카페에서 그 유창복 마을 지도자 그분하고 제가 얘기를 하는데 그 앞에 어떤 어린이가 지나가요. 그래서 이분이 보시더니 시계를 딱 보더니 아니 지금 아직 방과 안 마쳤을 텐데 어떻게 제가 네 집 둘째 아들인데 저렇게 지나갈 수 있는가,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문득 저는 안양의 예슬양 사건이 기억이 났습니다. 한 동네에 사는 청년이 그 예슬양을 유괴해서 성폭행하고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할 때 마을 주민들은 아무도 몰랐잖아요. 성미산에서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. 왜냐하면 네 집 아이인지 다 알고 누구나 케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. 저는 마을 공동체가 현실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. 아까 여러분 인터뷰 중에서 보셨잖아요. 어떤 아주머니가 밤길을 가면 안심할 수 없다는 거지 않습니까? 제가 어떤 그 언론 보도자료를 보니까 우리 서울 시민 중에 절반이 밤에 길을 걸으면 불안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. 이런 도시가 여러분 행복한 도시를 만들어낼 수 있나요? 그리고 저는 이 마을 공동체 생태계를 통해서 만들어질 수 있는 수많은 행복 프로젝트들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. 마을 기업과 협동조합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. 저는 이미 전라북도 완주군과 함께 마을 기업을 만들어 본 경험이 있습니다. 지금 마을 기업은 이미 전국적 이슈가 돼서 행안부 같은 데서 5천억을 투자하고 있는 이런 사업입니다. 그런데 마을 기업에 대해서 뭔가를 알려고 하면 완주를 방문해야 됩니다. 완주를 가려면 한 달 전에 예약을 해야 됩니다. 마을 기업의 성지가 됐습니다. 바로 제 작품입니다. 또 제가 이렇게 자랑을 또 시작합니다. 네. 그리고 저는 영국에 DTA라고 하는 기관이 있습니다. 전국에 500개의 마을 기업. 이게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. 말하자면 도시 재개발도 바로 이런 기업들이 맞습니다. 그 회장님이 곧 방문합니다. 제가 이미 이 서울시장 선거를 꿈꾸기 전에 벌써 초청된 분들입니다. 저는 이런 분들과의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해서 서울시에도 이런 마을 기업들, 공동체 기업들이 수많이 생겨날 수 있도록 할 생각입니다. 커뮤니티 텃밭 여러분, 도시의 삶이 너무나 팍팍하잖아요. 스트레스 받고 우울증 환자가 생겨나고 자살률이 세계 1위입니다. 저는 이것은 생명의 공동체, 이 텃밭이라든지 도시농업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저희들은 이미 서울의 강동구청에 저희들이 도시농업을 컨설팅해서 지금 강동구청의 올해 구정의 1순위가 바로 이 도시농업입니다. 저는 보육과 돌봄도 마찬가지입니다. 물론 저는 이 보육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서 적어도 구에 한 2개 정도의 센터는 만들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이 지역 공동체가 만들어진다면 동시에 이 직장 돌봄센터만이 아니라 지역에서도 저는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고 주부들이 늘 편안하게 가족이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 그런 근거지가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. 뿐만 아니라
이런 협력적 소비를 통해서 굉장히 다양한 경제적 절약과 또 시민들의 협력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. 지금은 집집마다 세탁기 있잖아요. 집집마다 서재 있잖아요. 왜 같은 동네에 이 세탁 센터를 하나 만들고 또 이 도서관을 하나 만들고 이렇게 되면 구태여 집집마다 만들 이유가 없어지는 것이죠. 그것뿐만이 아닙니다. 저는 이미 아름다운 커피라는 걸 만들어서 작년에 30억 매출을 올렸는데요. 저는 이런 대안적 소비, 협력적 소비들이 훨씬 더 다양화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뿐만 아니라 주택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. 저는 이 서울 수도, 1,000만이 사는 이 수도에 물론 대량의 이 주택 물량을 공급하는 일들, SH공사를 통해서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공공임대주택을 특히 소형으로 가서 더 많이 공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그렇지만 동시에 지금 이미 살고 있는 이 도시에 저는 이런 새로운 대안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제가 은평구에 이 경청 투어의 일환으로 갔던 두꺼비 하우징 같은 경우는 말하자면 그 동네의 기반 시설, 뭐 도로라든지 학교라든지 이런 것들은 서울시가 깔고 그 대신 주택은 스스로 개선해가는. 그런데 그것이 또 주택 이 세대가 하나하나 독립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런 전문적인 회사를 통해서 하게 되면 그 동네의 수도라든지 수도 설비라든지 또는 전파상이라든지 이런 마을 경제가 살아나는 그런 저는 선순환의 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물론 쉬운 일이 아닙니다. 그렇지만 저는 이미 제가 이 마을에 관한 연구는 벌써 이렇게 많이 했습니다. 마을이 학교다라는 책. 여러분 책 안 사보셨죠? 제가 늘 초판클럽 멤버입니다. 이런 좋은 책을 여러분들이 안 사보셨는데 제가 시장이 되면 아마 이 책 불티나게 팔릴 것 같습니다. 공무원들이 다 보실 거 아니에요. 그 다음에 마을 생태가 답이다. 마을 회사. 네. 저는 저보고 어떤 분은 왜 정책을 얘기하지 않냐고 합니다. 네, 이거 좀 보시고 말씀하시라고 전해주시기 바랍니다.